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시각이 1시란다? 1월 31일 이제 오후 8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 제 채널에 한국어 강의 영상을 일주일에 뭐 하나 정도씩은 올리자. 이게 저의 목표였는데 1월에 이상하게 외부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니까 강의를 녹화할 짬이 안 생기더라고요. 핑계죠. 우리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루나 캘린더가 중요하잖아요. 음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2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에 한 레슨씩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날 인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이번 영상의 타이틀이 이유 표현 그리고 중급 학습자를 위한 이유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혹은 뭐 선생님하고 아니면 뭐 다른 온라인 클래스에서 내가 한국어를 6개월 이상 공부했어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정리할 거예요. 새롭게 공부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5개의 이유 표현을 알아요. 그런데 5개가 모두 조금씩 다르지요. 이 다른 것이 뭐가 달랐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오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느라고, 는 바람에, 통에, 탓에, 덕분에 이렇게 5개를 공부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로 인해서 많아요. 이유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유 표현하는데 어미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급에서 intermediate level에서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급 advanced level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에서 고급 올라가는 분들 오늘 영상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는 바람에 느라고입니다. 아마 책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는 바람에 먼저 공부했어요. 이걸 왜 먼저 공부할까요? 더 쉬워요. 뭐가 더 쉽습니까? 는 바람에는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쓸 때, 는 바람에는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느라고를 공부했습니다. 바람에 느라고를 왜 같이 공부합니까? 뜻이 비슷한 게 있지요. 우리가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긍정적인 것, 포지티브한 것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운동 못했어요.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잠을 못 잤어요. 정신이 없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거는 이거는 부정적인 건 아닌데요. 그쵸?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거티브만 항상 쓰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걸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개 돌리는 걸 행복하다, 기쁘다, 합격하다 이런 긍정적이다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두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크게 박스가 2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느라고 는 바람에 이 2 박스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첫 번째 파란색 박스 보겠습니다. 1번. 비가 오는 바람에 운동을 못했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운동을 못했어요. 왜 어제 운동 못했어요?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책에서는 바람에 느라고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앞 문장 있어요. 뒤 문장 있어요. 문장 두 개 연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말하기 할 때는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여기 뒤에다가 우리 아서 어서 해서도 요를 붙여서 많이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제 왜 결석했어요? 아, 어제 바빠서요. 어제 바빠서 결석했어요. 라고도 하지만 어제 바빠서요. 왜 따뜻한 차를 마셔요? 오늘 추워서요. 이렇게 많이 쓰지요. 는바람에 느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운동을 못했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요. 둘 다 괜찮습니다. 말하게 할 때. 운동 못했습니다. 왜 운동을 못했습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이 문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을 보세요. 아, 제가 비가 오느라고 운동을 못했어요. 비가 오느라고 운동을 못했어요. 뒤에는 똑같아요. 운동 못했다. 운동 못했다. 이거는 이제 실패한 거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다가 동사니까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라고의 앞에 쓰는 이 verb는 의도가 있을 때만 써요.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 intention.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한국어 문법 중에 의려고 하다라는 문법을 공부했었죠? 의려고 하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새해에는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는 게 제가 원해서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의려고 하다를 쓰잖아요. 의도가 있을 때에만 느라고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다. 비가 내리는 것은 비가 와라. 그럼 비가 오고. 비 멈춰. 이러면 비가 안 오고. 이럴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내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느라고를 쓸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미니 퀴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교수님, 선생님, 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생, 여러분들의 직원이 늦었어요. 그러면서 사과를 합니다. 사장님, 교수님, 선생님 죄송해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잠을 자느라고 늦었습니다. 자, 뒤에 늦었습니다는 이제 안 좋은 결과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 3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잠을 1번, 늦잠을 자는 바람에 2번, 늦잠을 자느라고. 선생님 눈 3번 깜빡했죠? 3초 지났습니다. 자, 정답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렇게 쓰셔야 되죠. 사실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잠을 자느라고 그래머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사과하고 있잖아요. apologize 하고 있어요. 근데 늦잠을 자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과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사과할 때는 내가 자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지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느라고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의미상 사과하는 상황에서 느라고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자는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일찍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는 바람에를 쓰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노란색 박스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장, 4번 문장 보겠습니다. 3번.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면 주어를 skip하는 경우 생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한국어 공부하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자, 근데 첫 번째 공부한 사람은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그쵸? 공부는 동생이 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못 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밤새 어제 새벽에 언어 공부할 때 소리 내면서 공부하지요. 계속 읽으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내가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했어요? 아니요. 동생이 공부했고 동생 때문에 내가 못 잔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제가 는 바람에가 더 자유롭다고 했죠? 는 바람에는 앞에 주어, 뒤에 주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4번 문장 보세요. 요즘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 제가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공부한 사람 누구? 저. 정신이 없는 사람 누구? 저.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요즘 제가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동생이 정신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느라고는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 포인트도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이해했으면 이 미니 퀴즈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웃음을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다. 내가 웃겨.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웃고 싶은데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다. 혹은 장례식이다. 이럴 때는 웃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가 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고개를 돌리다는 이겁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보죠? 근데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바꾸는 거 돌리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재민 씨가 웃음을 참는 바람에 참느라고 정국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웃음을 참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민 씨입니다. 고개를 돌린 사람은 누굽니까? 정국 씨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3초 드릴게요. 참는 바람에 참느라고. 정답은 재민 씨가 웃음을 참는 바람에를 골라주셔야 되겠지요. 참느라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재민 씨하고 정국 씨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는 바람에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민이하고 정국이가 친구인 거야. 재민 씨가 친구가 웃음을 참는 걸 보면 나도 웃기죠? 그래서 나도 안 웃으려고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바람에 느라고는 이 2가지 정도만,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딱 3개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급자를 위한 5가지 이유 표현, 는 바람에 느라고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했고요. 이제 마지막 3가지 표현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탓의 통의 덕분에가 나와 있는데요. 탓의 통의 덕분에. 자, 이거는 지금 뒤를 보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문법을 내가 만약에 문장의 엔딩에서 쓰고 싶다. 말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탓이에요, 통이에요, 덕분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명사예요. 탓, 통, 덕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문장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문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박스 2가지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탓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 고아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입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나라하고 싸웁니다. 전쟁이지요.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탓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 이 문장 쓰실 수가 있겠죠? 문제가 없어요. 자, 2번째 문장. 전쟁통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생겼습니까?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전쟁 덕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피하십시오. 이건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말하겠지요. 전쟁 덕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 고아들이 생긴 건 여러분 결코 포지티브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슴 아프고 안 좋은 상황이지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덕분에를 쓸 수가 없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3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는 구분을 잘 하실 거예요. 내가 뭔지 명확하게는 몰라도 탓의 통에는 뭔가 뒤에 부정적인 거 혹은 뭐 부정적이진 않더라도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결코 그러니까 긍정적이진 않은 결과하고 주로 사용이 되고 덕분에는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상황하고 사용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아까 요로 바꿔보면은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왜요? 전쟁 탓이에요. 전쟁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니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탓에 교수님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에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자, 이것도 3초 드려볼게요, 여러분. 너무 길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뭡니까? 교수님 덕분에죠, 덕분에. 감사하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대요. 무사히는 뭐냐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마 뭐 등록금이 없었던지 뭐 학점이 모자랐든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노란색 박스로 넘어가면 지금 첫 번째 박스에서는 요거를 구분한 거죠. 타세하고 통해 그리고 덕분에가 어떻게 다른지가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박스는 그러면 자, 펜 색깔 좀 바꿔서 타세하고 통해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블루박스에서 전쟁 탓에 전쟁통에 이런 명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덕분에 하고 탓에 같은 경우는 뭐뭐뭐뭐 탓에 뭐 교수님 탓에 날씨 탓에 뭐 날씨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oun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에는 앞에 쓸 수 있는 명사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뭐 전쟁통에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통에, 날씨 통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문장을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를 지금 제가 미리 타입을 해놨는데요. 4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떠드는 통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사람 지금 짜증이 났겠죠?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자, 5번. 아이들이 떠드는 탓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사람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똑같네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뜻인가요? 아니요. 의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4번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왜 못 잤어요? 어제 아이들이 떠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떠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옆에서 얘들아 떠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아무 행동을 안 해서 떠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았는데 우리 집 벽이 너무 얇아서
그래서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이게 크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에는 내 상황, 그때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근데 5번 문장은 뭐냐면 아이들이 떠드는 탓에 잠을 못 잤어요는 이건 확실히 아이들이 나빴어. 아이들이 예의가 없었어. 아이들이 떠들었던 것이 내가 잠을 못 잔 그것의 확실한 이유가 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탓을 씁니다. 그래서 둘 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좀 궁금하실 게 생길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하실 것 같은지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 타이틀에는 선생님 여기다 이게 은을 다 쓰셨잖아요. 그쵸? 이거 우리가 언제 씁니까? 관형형 공부할 때도 공부하셨었죠? 과거일 때 쓰잖아요. 패스트 텐스일 때 쓰는데, 잠을 못 잤어요인데 여기 왜 아이들이 떠든 통에, 아이들이 떠든 탓에 이렇게 안 쓰고 아이들이 떠드는 탓에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는 탓에 는통의 는 덕분에 형태를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냥 과거, 뒤에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 앞에를 굳이 바꾸지 않고 는 탓에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말하게 할 때, 쓰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여러분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중급자를 위한 5가지 문법을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제 고급. 나는 한국어 공부한 지 최소 1년이 넘었다. 나는 5급, 6급을 공부하고 있다. 나는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이다. 나는 토픽 5급, 6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고급 표현 중에서 이유 표현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전까지 오늘 공부한 5가지 문법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 쓸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문법 5가지를 가지고 댓글에 문장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고쳐보세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